60 넘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삶이란 어쩌면 적응에서 시작해 적응으로 끝나는 여정일지 모른다. 엄마의 태중에서 세상 밖으로 나왔을 때 마주하는 충격이 적응의 출발점이라면 노년기의 다양한 변화들에 적응하는 시기는 한 생애를 갈무리해 가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다. 시기가 언제이든 인생의 고비마다 겪는 적응의 문제가 어렵기는 마찬가지이겠지만 노년기에 경험하는 삶의 변화들은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기 힘든 경우가 많다. 예컨대 노화가 진행되면서 만성질환은 늘어나고 본인과 배우자의 심각한 질병 또는 사별을 경험할 수 있다. 자녀들은 독립해 나가고 가까운 지인들로부터는 부흥 소식을 접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고 일관계, 건강 등 여러 면에서 상실을 경험하면서 외로움과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 독신인 경우 고독감과 우울감이 더 깊어질 수 있고 노년기에 내려놓아야 할 것들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면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자살률이 가장 높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률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이 28.1명으로 전년도에 31.7명 대비 11.8% 감소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자살률 12.5명의 2배가 넘는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자살률이 급증하는데 60대 52.7명, 70대 83.5명, 80대 123.3명으로 노인 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다. 통계청 2010 고령층의 높은 자살률은 1차적으로 노후의 경제적 빈곤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노년기에 겪게 되는 다양한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 필자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노년기 마음 챙김의 긍정적 효과 스트레스에 대처하며 행복하게 사는 법에서 우리나라 6075세 5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응답자들이 대체로 약간의 스트레스, 특히 피로감을 느끼며 살고 있다. 그런데 마음을 돌보고 챙기는 행동, 예컨대 삶의 의미와 목적을 생각하거나 자비심을 느낀다거나 삶에 대한 자신감, 타인과의 관계와 배려에 대한 자각, 초월성에 대한 인식 등을 능동적으로 실천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마음 건강에 대한 관심과 실천은 취약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사실 노년기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유사한 스트레스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적응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필자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노년기인 6075세 응답자들이 피로감, 좌절감, 긴장감 등 다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대체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데 유사한 스트레스를 겪더라도 마음을 챙기고 돌보는 행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이다. 즉,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느끼며 배우자와의 관계, 주위 및 공동체와의 관계를 정성껏 돌보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생각으로 내 삶을 주도하기 위해 내적인 자원을 충실히 쌓아가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만났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결론이었다. 노년기의 중요한 과제는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마음을 돌보고 유연하게 적응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다. 노년기 생물학적, 사회적 한계에서 오는 불안감을 친밀한 인적관계를 통해 극복하고 상실감을 채워줄 수 있는 새로운 경험들에 도전해보자. 나이는 더해간다. 그러나 숫자에 불과하다. 언젠가 바람의 딸로 유명한 국제구호활동가 한비아 씨의 강의를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참 공감 가는 이야기가 있었다. 노후에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 4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는 물음이었다. 3가지까지는 모두가 아는 내용이어서 잘 대답했는데 4번째는 의견이 분분했다.
그 네 가지는 첫째가 돈이요, 둘째가 아내요, 셋째는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넷째가 무엇일까? 궁금했는데 그것은 혼자서도 잘 노는 법이라고 했다. 자녀들이 다 출가하여 빈 둥지가 된 집안에 아내와 함께 살아도 어느 정도는 각자의 취미도 있게 마련이다. 또한 언젠가는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노후가 되면 혼자서도 잘 노는 법을 터득해야 행복해질 수 있다. 그것은 각자의 취미와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공부이다. 공부라고 하니까 뭐 거창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자격증을 따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그런 것만이 아닌 각자가 좋아하는 분야에 몰입하고 그 분야에 관련된 전공 서적을 읽고 즐기면 되는 것이다. 무엇을 하던 그 분야를 알려면 책을 봐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누군가 하던 말이 생각난다. 머리에 흰 서리빨이 내린 노인이 도서관에서 책을 보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고. 이것이야말로 혼자서도 잘 노는 법에 해당한다. 그림을 좋아하면 그림을 그리면서 세계 유명한 화가에 관련된 책을 탐독하고 그림이 전시되고 있는 박물관을 탐방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팝송을 좋아하면 올드팝부터 현재 유행하는 팝송까지 섭렵하고 특별히 좋아하는 가수들의 콘서트를 참가하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있을 것이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어쩔 수 없는 농사가 아니다. 씨앗 하나를 뿌려도 토양의 질을 달리해서 그 발화를 살펴보고 기후에 따라 자라는 모양도 관찰해보면 최적의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이다. 이미 연구해 놓은 책들을 탐독하고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는지 다른 방법도 연구해 보는 것이다. 어떤 조건에서 파종하고 물을 주고 거름을 해야 최고의 소출을 낼 수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다. 조선의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며 생계가 어려워 닭을 키우는 아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어떻게 처세를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온다. 유형지 강진에서 다사는 둘째 아들 하규가 닭을 키운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다. 내가 닭을 기른다는 말을 들었는데 닭을 기르는 것은 참으로 좋은 일이다. 하지만 이 중에도 품이 있고 저속하며 깨끗하고 더러운 등의 차이가 있다. 진실로 농서를 잘 읽어서 그 좋은 방법을 선택하여 시험해 보되 색깔과 종류로 구별해 보기도 하고 회를 다르게도 만들어 사양 관리를 특별히 해서 남의 집 닭보다 더 살찌고 더 번식하게 하며 또 간혹 씨를 지어서 닭의 정경을 읊어 그 일로써 그 일을 풀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독서한 사람이 양계하는 법이다. 라고 했다. 이왕 닭을 기를 바에야 연구하여 품종을 개량하여 남의 집 닭보다 살찌고 번식력이 강한 닭을 기르고 여가의 닭 기르는 책인 개경을 저술하라고 했다. 다산의 글 속에는 행복에 이를 수 있는 비법이 다 들어있는 듯하다. 미국 어느 대학에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사는 법이 무엇인지 조사를 했다. 결과는 공부하는 것이란 답이 나왔다. 이제 100세 시대가 도래했다고들 한다. 은퇴하고도 50년 가까이 더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할까 고민해야 한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할 때는 될 수 있으면 본인에게 맞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맞는 일이라고 힘들지 않고 고통이 없을 수 없지만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일을 좋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으면 그 어려움은 쉽게 감내할 수 있다. 하고 싶은 일을 찾아 공부하는 것이 인생을 오래 산 사람들이 꼽은 행복의 비결이라 한다. 행복하기 위해 진정 내가 하고 싶었던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고 가슴 설레어보자. 인생이 달라 보일 것이다. 고기를 잡으려면 강이나 바다로 가라고 했던가.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구하기 위해 스포츠 카드 행사장을 찾았다. 행사장은 동일한 취미를 공유하는 많은 수집가들이 모이며 자신의 수집 방향이나 노하우 등을 공유하곤 했다. 싱글 카드를 어느 채널을 통해 거래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얼마만큼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행사장에서 간단히 점심을 해결하기 위해 홀로 카드팩을 뜯고 있는 60세 중반으로 보이는 아저씨 옆에 앉았다. 그리고 그로부터 자신의 카드 수집 목적 및 내력부터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래 방식 등에 대해 듣게 되었다. 자네 주식 거래해봤나? 내 주식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조금씩 공부하며 투자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드도 주식시장과 매우 유사해. 주식시장에서 아마존이나 테슬라 같은 기업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비싸잖아. 스포츠 카드도 마찬가지야. 브랜드의 시리즈, 종목, 선수, 포지션, 소속팀 밸류 등에 따라 가격의 차이가 있어. 그리고 시기에 따라 가격의 오르내림도 있어. 그와 3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눈 후 자신을 LA 다저스 팬이라고 소개했던 그 아저씨는 자리에서 막 일어서는 나에게 악수를 청하며 마지막 조언을 하였다. 나이가 들어서도 꼭 취미 활동을 하시게. 취미가 있으면 친구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네. 그리고 취미를 통해 인생의 재미도 느낄 수 있어. 반가웠네, 아미고 친구. 내가 주식에 투자하면서 공부한 개념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내용은 정말 흥미로웠다. 무엇보다 취미를 통해 수익 창출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스포츠 카드 시장이 매력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스포츠 카드 시장, 규모 및 거래 등에 관해 리서치를 시작했다. 결국 본격적으로 스포츠 카드 수집을 넘어 투자적 관점에서 접근하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시장만의 독특한 공급과 수요의 법칙을 이해하게 되면서 거래를 통한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제 더 이상 병원비 청구서에 얼마가 찍힐 것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병원 가는 것을 미룰 필요가 없을 정도의 본업 외 추가 수입이 생겼다. 즉, 또 하나의 수입 파이프라인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